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흘 전 7월 7일 아니죠. 이튿날 새벽 6회야 비로소 징계 결과가 나왔던 것이니까 7월 8일이군요. 그날 8일로부터 오늘까지 겨우 한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도 어찌나 많은 기사들이 그냥 아주 폭풍우마냥 쏟아져 나와서, 그리고 또 방송까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모두 다 읽고 듣기가 버겁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튼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같은 심정이죠. 물론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하루아침에 당대표직에서 쫓겨나게 생긴 30대의 젊은 친구 이준석 본인이야 얼마나 슬프고 괴로울지가 짐작은 갑니다만은, 그런데 왜 그에게는 동정보다는 정말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반갑기만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이준석 본인이 윤리위에 소명하러 들어갈 때 기자들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대선에서 이기고 지선에서 이기고 했지만 아무도 자기를 축하해주지 않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반가워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징계까지 얻어맞고 당원권까지 정지된 마당에도 왜 국민들 다수가, 그리고 당원들 다수가 모두 이렇게나 즐겁고 기쁘고 반갑고 환호하는지에 대해서 이준석은 왜 스스로에게 한 번도 반문해 보지 않을까요? 아니 모르죠. 아마 지금쯤은 그래도 조금은 반성하고 있을지 말입니다. 지금 이틀째 침묵 모드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두고 이 침묵이 혹시 폭발 직전에 그 여명전의 침묵은 아닐지, 곧 이제 내일이나 아니면 모레쯤이면 대대적인 이준석 씨에게 반격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닐지 하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적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이미 이준석은 아주 큰 내상을 입었다고 봐야죠. 그 7월 7일 저녁에 윤리위에 소명하러 들어가면서 잠깐 울먹이면서 심경 고백을 할 때 저는 이미 이준석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거침없이 무너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썸네일에서는 부제목을 이렇게 달았잖아요. 철딱선이 없는 이준석, 윤리위 징계에 불복하면 어떡하냐고. 그 불복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경찰이 자기를 아직까지 한 번도 소환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아직 수사를 통해서 뭔가를 밝혀낸 것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를 그냥 의혹만 가지고 징계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미 징계가 떨어졌고 당원권도 정지당했습니다. 당원권도 없는데 당대표는 더구나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경찰은 이제 이준석이라는 이 피의자를 대할 때 단 일말에 주저하거나 우려가 되거나 겁날 일이라고는 없는 거잖아요. 더구나 경찰 입장에서, 그리고 검찰의 입장에서 이들은 지금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아래로는 절대 다수의 보수파 국민들의 그 하늘을 찌르는 분노의 원성과 그 의지에 따라 전 정권에서 저질러왔던, 그리고 지금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쪽의 그 온갖 범법 행위들에 대하여 한창 사정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럴 때 이 경찰과 검찰과는 한편인 집권여당이 자기 당의 당대표를 징계했고 이에 대하여 대통령은 시종일관 관계를 하지 않았잖아요. 검찰총장 출신의 정말 법치주의 대통령답게 그 누구라도 법을 위반했거나 또는 그 정당 소속의 윤리 강령이 위배가 되어서 징벌을 받게 되었다면 그가 집권여당이건 아니면 거대 야당이건 반드시 법에 의해서 윤리 강령에 의해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집권여당의 당대표라는 자가 자기 당이 윤리 강령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당대표직에서 쫓겨나게 생겼을 때, 물론 그 징계 수위가 당권 정지 6개월이니까 6개월 뒤에는 자동적으로 다시 또 당대표직에 복귀한다고들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늘어 있긴 하지만 제가 감히 장담을 하건대 다시 복귀할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준석은 이미 이번 징계로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이준석은 이미 아주 엄중한 내상을 입었고 곧 조만간에 경찰이 불러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상에 이어서 다시 또 외상까지 한데 겹쳐 이준석은 100% 재기불능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먼저 집권여당의 당대표까지도 인정사정 없이 범법 사실이 드러나면 모조리 징벌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야당이 이재명에게도 보내고 있고
나아가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전 정권의 국정원장들까지도 지금 모두 검찰이 고발되었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함부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여 왜 우리 야당만 탄압하느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범법 사실이 드러나면 야당이고 여당이고 어디 따로 있냐고, 이준석을 보라고, 집권여당이 당대표도 얼마든지 징계받고 쫓겨나지 않느냐고, 또 경찰이 수사까지도 거침없이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에 이제 경찰에 소환되고 그렇게 해서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이준석은 100% 감방 가죠. 이걸 이준석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그리고 일시적인 분김에 윤리위 징계 결정에 불복한다고 잠깐 떠들었을 뿐이죠. 틀림없이 주변에서 반드시 일깨워준 자들이 전혀 없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경찰의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경찰이 조만간에, 그러니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어쩌면 이번 주가 될지 아니면 다음 주가 될지도 모르죠. 경찰이 이제 이준석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수사에서 드러나게 될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냥 이준석은 파멸의 구렁텅이로 질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개월 당원권 정지? 이 정도 징계는 정말 윤리위가 이준석을 봐줄 대로 봐준 거죠. 아니 어떻게 주범에게 6개월을 때리고 종범에게, 그러니까 그냥 심부름만 한 김철근에게는 2년을 때립니까? 이 두 사람이 징계 수위가 딱 바뀐 거잖아요. 이준석이 2년을 받고 김철근이 6개월을 받아야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정말 바보 멍텅구리 같은 김철근. 그나마 한때 안철수를 모셨던 적이 있는 이른바 안자랄로 불리곤 하는 그 여러 배신자들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김종인에게 붙었던 김근식이나 그리고 나경원에게 붙었던 장진영이나 그런 대로 모두 먹고는 살지만 이준석에게 붙은 이 김철근의 파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유추할 수 있느냐면 김철근은 이준석 같은 소인백이 붙어서 뭔가를 한자리 해먹으려다가 망하게 된 것과 똑같이 이준석 또한 유승민이나 김종인 같은 배신자, 늙은 소인배, 뇌물전가자 같은 아주 더러운 정치인 몰이배들한테 들러붙어서는 그들의 제자로 차차하면서 정작 그들한테서는 온갖 고약하고 나쁜 것들만을 골라서 배워가지고는 그 나쁘고 고약한 것들을 지난 1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거의 전부 유일하게 안철수만을 향해서 써먹고 또 써먹다가 그것이 드디어 오늘 한계점까지 훌쩍 와버린 것이 아니고 뭡니까? 정말 생각해보세요. 이 더러운 자가 그동안 안철수에게 했던 그 모든 더럽고도 고약하기도 이를 데가 없는 그 모든 나쁜 언행들. 그런데 그걸 이번에 기자가 모조리 다 전부 되돌려 받았잖아요. 무슨 무운을 빈다느니 리얼 크크니 그리고 또 예스가 노가.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자가 이렇게 망발을 부려대곤 할 때면 그 망발들은 거의 모두, 아니 전부가 다 부메랑이 되어서는 이자한테로 다시 되돌아가곤 하잖아요. 그게 이번에 윤리위 징계를 앞두고 역시 한계점까지 와버린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왜 나는 남들한테 축가받지 못하느냐고, 왜 나는 대선지선 다 이겨도 남들이 이렇게나 나를 싫어하냐고, 이런 개탄을 늘어놓을 때 이자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 자신이 남들에게 했던 것을 말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 솔직히 이번에 이준석을 누가 잡았습니까? 그 김서연 변호사가 잡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번 이준석 제거 작전에서 전반전은 강용석이, 그리고 후반전은 강용석에게서 바톤을 이어받은 김서연 변호사 아닙니까? 그럼 김서연 변호사는 왜 이렇게나 이준석에게 정말 눈에 쌍심지를 켜다시피 하고 달려들었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이준석이 먼저 김서연 변호사를 해코지했던 것이 아니고 뭡니까? 문재인을 패러디했던 그 유명한 달림은 영창으로 그 포스터를 만들어서 내걸었던 김서연 변호사를 국힘당에서 출당시켰던 그 장본인이 바로 김종인과 이준석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바보라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준석이 같은 남자로서 그리고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안철수에게 거의 스토커처럼 매달리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왜 김소연과 싸우고 배승희와 싸우고 그리고 또 류혜아와 싸웁니까? 이분들 모두 국힘당에서는 한때 아주 유명했던 여성 정치인들 아닙니까? 한서에 5월 비상이라는 이런 구절이 있는 걸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뜻입니다. 즉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그 유명한 속담 있잖아요.
류여야를 잘못 건드렸다가 홍준표가 얼마나 뒷통 당했습니까? 나중에는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왔죠. 아마 홍준표가 류여야에게 벌금까지 냈을 거예요. 그리고 김소연을 잘못 건드린 이준석이 이번에 김소연에게 얼마나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김소연 변호사는 아주 대놓고 그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의 변호사로 자처하고 나섰잖아요. 아주 김성진의 대리인이 되어서 매일같이 이준석의 불리한 소식을 하나둘씩 기자들에게 공개 발표하는데 그걸 이준석이 무슨 수로 당해냅니까? 이준석이 자기 스스로 나같이 여론전에 능란한 사람을 흑화시키지 말라는 둥 아주 대놓고 위협 공갈까지 치우대곤 하던 이 이준석이 꼼짝도 못하고 김소연 변호사한테 아주 철저하게 작살이 나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준석이 거침없이 물밑으로 가라앉는 만큼이나 김소연이 크게 떠올랐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에 김소연 변호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이준석이 싫고 이준석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모두 김소연 변호사를 좋아하더라고요.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보수파 국민들과 국힘당의 당원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 대리 만족감에 빠져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하게 맥주를 들이마시고 했겠습니까? 때문에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 정치인들 절대로 함부로 여자와 싸우지 마십시오. 정말 마지못해서 싸울 일이 생기더라도 싸우다가도 웬간하면 먼저 사과하십시오.